사람들은 자기가 취하는 어떤 패턴이나 움직임에서 변하지 않아요. 처음 이 관리를 시작하면서 네.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에 빠지지는 말아라.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 유망 직종 100가지 승리 스토리 존윤의 백전백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의 주인공은요, 제가 굉장히 몸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AI든 로봇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때 그래도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분야가 인간의 감정과 몸에 대한 분야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그럼 과연 앞으로도 미래에도 재미있게 의미있게 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에 딱 걸맞는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더데트 에스테틱의 대표이신 조유경 대표님이라는 분이고요. 강남에서 뭔가 에스테틱이라는 거를 가장해서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마음도 치유하는 그런 몸 관리, 몸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10년 넘게 1000명 이상의 고객들을 직접 관리하셨고 그걸 통해서 7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 업에서 쓰신 이걸로 업을 해오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분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고로 이분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셔서 평소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평소에는 굉장히 딱 부러지게 얘기를 잘 하시는데 그럴게요. 저도 제 재능을 알았습니다. 예, 몸을 만지는 데는 굉장히 능숙하시고 그러시는데 그죠? 네. 네네. 어떻게 하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20대에 그 헤나라고 하는 네. 그 몸에 그림을 그리는 네. 문신은 아니었고 한 3주 정도 그림이 유지가 되는 페인팅을 했었었고요. 그때 사람을 만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20대라면은 몇 년도쯤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이가 높은 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요. 한 2000년대 넘어서. 네. 그래요? 네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그때 이정현 씨 이거 할 때 여기에다가 헤나를 해주셨다던데. 네, 맞아요. 이정현 씨 이거 하고 나온 거 치면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이정현 씨 그럼 앞에 놓고 네. 요즘은 요리 막 하는 걸로 나오시던데 이정현 씨가. 네. 저는 TV를 요새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쫓아다니기도 했었고. 이정현 씨를? 예. 왜? 왜냐면 같이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는 헤나 자체가 네. 빛이 이렇게 받으면 천연헤나 같은 경우는 네.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다니면서 색칠을 조금 더 덧칠을 하느라고 같이 다녔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죠? 그때 와담이었었는데 이집트 문제 와담? 와 다음에 와 다음에. 와로 굉장히 좀 떴었잖아요. 네. 그 이 집은 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미안해서. 네. 아무튼 그때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 헤나 작업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별별 얘기를 술술술 하더라 얘기잖아요. 굉장히 깊은 얘기, 자기 비밀까지 또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정현 씨 비밀은 뭔가요? 이정현 씨는 옆에 그 매니저와 항상 대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방송국 안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돼요. 그랬군요. 제일 쇼킹한 얘기는 뭐였어요? 다른 분들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아니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하나? 바람핀 이야기? 바람핀 이야기. 네, 이런 건 그런 거 쉽게 나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되게 내밀한 얘기인데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깊은, 네, 그리고 친구랑도 쉽게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을 아, 그런 얘기하면서 막 전달을- 울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셨었죠, 그때요. 아, 그때 이제 몸을 만지면서 사람한테 뭔가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에 가능성 내지는 기쁨을 맞아요. 느끼셨다. 네. 아, 그럼 그렇게 하고 보통은 거기서 멈추는데 그 다음에 이 일까지 가게 된 경로가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해나가다가 그 다음 캐나다 사실 저는 좀 공무원 생활도 했었었고, 공무원 생활. 네. 네. 뭐 세일즈도 했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을 했었었거든요. 그 말은 되게 다양한 일을 했다고 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방황했다. 그런가요? 뭐 방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뭐 이거저거 했다니 네. 얘기시네.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공무원 생활을 했었을 때 거기서 만족감을 네. 안정적이긴 했지만 만족감을 좀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더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전부터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성장하게 한다는 거,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아 마음속에 계속 갈증 맞아요. 내지는 네. 찾고 있었던 게 있었군요. 네, 30대 초반에는 상담 쪽을 공부를 하고 상담 심리 쪽을 공부를 하고 있다가 사실 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그 따뜻한 영역은 모든 게 그렇죠. 공부라는 건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접근하다가 좀 말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에스테틱이라는 업종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을 때 20대에 그 깨달았던 그 한 지점 사람을 만질 때 굉장히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 그렇게 만지면서 소통을 하면서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에스테틱에 정말 뛰어든 거예요. 네. 그럼 그냥 그건 일반적인 에스테틱이네요. 그냥 사람들 이렇게 미용으로 만져주는. 네. 시작은 사실 저도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네. 배웠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기 성질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추구했던 방향 네. 이런 부분들은 그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이제 뭐 심리 공부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관리하는 데에 좀 뭐랄까 녹여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사람을 읽는 능력이 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어떤 거냐면 예민하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이 사람들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계속 섬세하게 좀 읽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저를 딱 만난 다음에 대표님 거만해지셨네 이러셨. 네. 물론 몸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태가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네. 이런 태도도 좀 달라지신 부분들이 분명히 다 같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승모근이 올라갔다는 네, 거에서 유추하게 되는 거죠. 승모근이 올라가면 사람이 되게 어디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네. 그때 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승모근이 올라가면서 신장을 같이 끌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신장이라는 건 그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담고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이 올라가면서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해야 될 헤쳐나가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연계해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말씀의 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전반적인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계예요. 그쵸. 감각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죠, 그죠? 네,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읽는 그러니까 막 미묘한 사람의 변화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본인이 되게 있었다. 네. 그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럼 그 보통 에스테틱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 에스테틱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피부 관리라든지 네. 일반 바디 관리, 그러니까 모양을 예쁘게 하고 피부 결을 예쁘게 하고 얼굴 작게 하고. 네, 얼굴 작게 하고 네. 물론 그런 일들이 모다리 이렇게 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런 모든 것들에 기반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기반을 가지고 나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이 있었달까요?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자극적인 것.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가장 자극적인 것들을 이거는 뭐 자극적이다기보다는 뭐 드라마틱한. 네, 예를 들어서 모태솔로가 네. 갑자기 관리를 받고 네.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 관리 때문에 결혼을 하나요? 그분이 나이가 사실 50대가 거의 다 되셨던 분이세요. 심지어. 네. 네. 근데 어떻게 관리 때문에 결혼했을까? 초창기 오셨을 때는 피부 관리만 받으셨었고 예. 사실 그분이 마음을 열진 않으셨었어요. 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게 됐고 신뢰를 쌓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특수관리를 계속 이제 받게 되셨는데 이때 이분이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은 다 거부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안 나가셨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딥하고 저희 관리실 딱 이 패턴에서 거의 바뀌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관리했었을 때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관리를 통해서 1도 정도가 바뀔 건데 그 1도가 아마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할 확률이 높아요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네, 이분이 그게 무슨 소린가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가는데 1도 정도가 바뀔 거다. 네. 네. 오늘 사실 1도가 바뀐 거는 10년도에 굉장히 다른 결과를 다른 위치가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집이 아니라 직장과 집과 그 에스테틱 정도만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관리를 받고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원래 그거 절대 안 하던 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과감하게 나가시게 됐고 또 저하고는 관리가 거의 끝나고 나서 저를 꼭 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이제까지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나가셔서 그 출장에서 남자분을 만나셔서 외국 남자분을 네, 그래서 바로 결혼까지 되셨어요. 아하. 네,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작은 몸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취하는 어떤 패턴이나 움직임에서 변하지 않아요. 쉽게는 몸의 구조도 어깨가 이렇게 꺾였다 그러면 내가 팔을 이렇게 휘두르고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계속 이걸 의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휘두르고 다녀요. 그쵸. 하지만 관리 통해서 이렇게 바로 펴지는 순간 나는 바로 움직임이 되잖아요. 그럼 인생이 바뀌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선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같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람이 있겠네요. 굉장히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결정을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아서 놓쳤던 기회들을 다 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가 다 좋아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그걸 또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모태솔로 거의 50대 가까우셨던 40대 후반의 여성이 그때 또 아까지 갖고 그래요? 네. 50대 가까운 분이 네, 아가를 갖고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미국 가셔서도 가끔씩 저랑 통화하세요. 저도 그분이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한테 이 사람 남자도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고 그래라 옆에서 조언들을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말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냥 몸 작업해서 이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네. 깨달은 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보통들 관리를 받고 나서 일종의 부작용인 건데요. 네.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세요.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네, 관리 중에 사실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평생에 본인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음. 관리를 받고 나서 그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성형수술을 말도 안 하고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관리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만 중요한 건 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네. 어떤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업에서 어려운 점은 뭡니까? 어려운 점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깊이 같이 이렇게 닿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를 내 자신이 굳건하지 않게 되면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이 네. 상처를 받을 수도 네,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그게 사실 처음에 가장 또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간격이 좀 필요는 하거든요. 거리를 유지하는 맞아요. 능력을 키우면. 네. 음. 상대가 사실 그 부분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내 스스로 그 부분들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들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하다가 그 환자하고 환자가 정신과 의사하고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의존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너무 긴밀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트레이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자기도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처음 이 관리를 시작하면서 네.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에 빠지지는 말아라. 아. 네, 저는 바로 그거를 갖다 잘 썼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랑을 하는 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제 관리라는 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을 때 그때 오히려 그런 부분이 관리받는 분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을 주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정정하게 정말로 객관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내 베이스를 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진짜 저 사람한테 좋을 수 있는 걸 객관적으로 줬을 때 비로소 그분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라. 네. 아, 그렇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이런 일은 어떤 남자한테 맞아요? 여자한테 맞아요? 남자 여자라는 성별보다는 네. 아까도 제가 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사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아야 할 테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건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또 궁금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까지 같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아니면 뭐 20, 30대라도 뒤늦게라도 나도 정말 사람들하고 가깝게 친밀하게 교감하면서 대표님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죠. 네. 제가 분명히 관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저를 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 공부 그러니까 해부하게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해부 어디서 공부해요? 관련된 사실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 같은 데서? 대학교에서도 이런 네. 에스테틱 관련한 네. 그 미용학과에서도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라든지 또 별개로 또 이제 그런 부분 그 인체 해부에 대한 공부만 또 전문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또 통한다라는 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또한 지금 상담심리도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정말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해외 저도 사실 20대에 제가 한 1년간 배낭여행 갔었지만 그건 새로운 경험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맞닿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 안에 그 많은 것들 정보를 다 담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었을 때 진짜로 이끌어가면서 그분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울렁증 다 해결이 됐나 봐요.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 에스테틱 자격증 따는 거라면서요? 아, 네.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피부관리사 자격증.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면 되는데 실기하고 필기를 같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먼저 필기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기를 보시면 그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 에스테틱이라든지 스파라든지 피부관리실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고 네. 그런 다음에 아니요 이런 저처럼 네.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을 하면 네. 대략 얼마 법니까? 아, 네. 사람마다 뭐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텐데.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샵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가 한 달에 그 정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만큼 집중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네. 일반 에스테틱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차별성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경쟁을 해서 수익이 확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런 차이점을 알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경쟁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업의 미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이 백전백승의 주제이기도 한데 AI 시대라든가 이런 거를 내다봤을 때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에스테틱 이런 데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인지하지 않고 하던 패턴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읽을 줄 알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AI가 할 수는 아직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똑같이 사람들이 어깨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게 지금 잠깐 추워서 움츠린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태어나기를 이렇게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안은 그죠? 네. 저도 어떤 분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를 받았던 분한테 자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고무장갑 비슷한 거 실리콘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끼고 이제 하기 시작하더래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간혹 그런 걸 쓸 때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살과 살이 닿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사람으로서 네.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되게 뭐랄까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욕구를 다 잘라다가 잘라서 상품으로 다 만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안아주는 그런 서비스, 안고 자는 서비스,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그게 네 가격대도 사실 비싸고, 네 그리고 혹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저씨를 빌리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예전에 그냥 하나로 한 사람이 했었던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구획구획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틱에서도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닿기만 하면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닿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기 와서 깊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가십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 남편을 막 욕하기도 하세요. 또 명절이 진짜 끝나면 하는군요. 네, 진짜로요. 시댁에서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명절 끝나자마자 오셔서
딱 푸시고 예. 저 진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깊은 땅을 또 건드리지만 가깝게는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에스테틱이라는 곳이 이게 뭐 해우소 같은 그런 역할도 사실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네.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꿈 같은 게 있으세요? 꿈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좀 이 세상에 이런 거를 영향을 끼치고 싶다랄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마음은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저한테는 지금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바디에 제가 좀 머물러 있어서 바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했다 그러면 사실 피부 또한 온 몸에 다 펼쳐져 있는 조직이었었고 이런 피부를 통해서 똑같이 그 몸을 개선하듯이 똑같은 그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었는지 내 습관은 어떻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다시 이분들이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서의 변화를. 네. 그래서 쉽고 지금은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깊은 영역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선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피부라는 부분도 그런 영역으로 좀 풀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자기 삶을 좀 변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얘기를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테틱이라는 것을 입구로 해서 사람들의 몸을 만져서 이 사람들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인생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조유경 대표님과 함께 이 몸 작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거를 아주 민감하게 포착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이 업은 정말로 한번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 존윤의 백전백승 몸 작업에 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회에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에는 조유경 대표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